제목을 보시면 미술이 마술보다 재미있는 5가지 이유입니다. 예, 솔직히 말씀드리면 마술이 미술보다 훨씬 재밌습니다. 저는 인정합니다. 하지만 조금만 더 생각해 보면은 미술도 마술만큼 재미있는 부분이 있다. 이런 얘기들을 제가 한번 펼쳐 놓도록 하겠습니다. 마술은 사실 현실 속에서 우리가 잠깐이나마 현실을 잊고 꿈속에 빠질 수 있도록 상상의 세계로 인도해 주는 그런 매력이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생각하는 미술의 매력은 우리 상상을 실현시키는 아주 멋진 세계가 미술이라는 걸 한번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마술의 백미는 뭐죠, 여러분? 뭔가 쫙 없애게 하는 그런 거 있죠. 사람을 깜짝 놀라게 합니다. 제가 독일 국회의사당을 곧 없애도록 하겠습니다. 기대를 별로 안 하시네요. 예, 물론 이 정도로 없앤 건 아니라고 생각하시겠지만 1995년에 크리스토라는 불가리아 출신이지만 미국에서 활동하던 작가는 이 어마어마한 독일 제국기에 지어졌던 이 국회의사당을 천으로 감싸버렸습니다. 은빛 나는 이 천으로 감싸버려서 2주 동안 우리 눈앞에서 이 거대한 건물을 사라지게 했습니다. 바로 이 점에서 어떻게 보면 마술사 같은 능력을 보여줬던 거죠. 이 짧은 2주간의 기간이지만 500만의 관람객들이 모여들면서 이 정말 다시 통일된 독일의 이 국회의사당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굉장히 뜻깊은 시간을 독일 국민뿐만 아니라 전 세계 예술 애호가 그리고 이런 거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그런 걸 생각하는 계기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저는 더 여러분에게 던지고 싶은 중요한 말씀은 이 크리스토라는 작가가 얼마만큼 집념이 있었는가를 한번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이 사람은 이 프로젝트를 너무너무 하고 싶었어요. 그래갖고 이거는 79년도에 이 모델을 해갖고 사람들한테 다 보여줬어요. 이걸 생각해 보세요. 우리 여의도에 있는 국회의사당을 젊은 작가가 와서 제가 이걸 흰천으로 완전히 뒤집어 쓰겠습니다. 이러면 그걸 오케이 할 수 있는 사람이 우리나라는 그렇게 쉽게 할 수 있을까요? 아마 독일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25년 동안 이걸 계속 노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지만 이분은 이걸 너무나 하고 싶어 갖고 계속 이걸 설득하고 다녔다가 드디어 해낸 거죠. 재밌는 거는 결국 이런 어마어마한 프로젝트도 이 메모 한 장, 소위 우리가 말하는 드로잉 한 장으로 해낸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술가의 능력, 미술가가 마술사보다 더 능력이 있다면 바로 종이 한 장을 가지고 이것을 구현시키는 능력, 그거에 대한 집념을 가질 때 꿈은 이루어진다. 약간 너무 식상하지만 진짜 해낸 사람입니다. 이런 장관을 연출했고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 독일 국회 의사당 제국에 지어졌고 2차 세계대전 때 파괴됐고 다시 통일된 독일의 국회 의사당으로 다시 자립해 나아가는 그 과정에서 이런 거대한 미술을 만남으로써 전 세계인에게 새로운 문화적 명소로 각인되기도 했습니다. 이게 바로 미술의 힘이고요. 바로 이런 점 때문에 미술이 마술보다 조금은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을 저는 해봅니다. 제가 그러면 그 다음번 두 번째 이야기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 얘기가 나와야 좀 재밌을 것 같아서 제가 좀 중요한 사진을 하나 가져와 봤습니다. 미술이 마술보다 조금 더 재미있는 부분이 있다면 미술을 통해서 소위 말하는 그 천재들의 세계를 이렇게 곁눈질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맡으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보시면 여러분한테는 익숙할 수 있습니다. 아니, 이게 왜 오늘 미술 이야기에 나와야 될까요? 여러분,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쓰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사실은 저는 미술사학자예요. 그런 학문이 있었어요? 이런 생각을 하실 분들이 아마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떨 때 진짜 저한테 누가 그러냐면 마술사요? 그렇게 한 사람이 있었어요. 미술사라는 게 너무 아직 우리한테 낯설기 때문인데요. 미술의 역사를 공부하는 그런 학문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여러분도 쉽게 저희 학문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미술사학자의 뇌구조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런 스티브 잡스의 사진을 보면 한번 유심히 보십시오. 정면을 하고 있고요. 손을 이렇게 당기고 있습니다. 우리를 똑같이 쳐다보고 있는
어떻게 보면 스티브 잡스가 남긴, 세상에 남긴, 죽기 전에 남긴 가장 강력한 자기 초상화 이미지입니다. 그러면 이걸 보면 잡스가 저렇게 생겼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미술사학자가 아니고요, 저거 어디서 많이 봤다 이렇게 생각하면 미술사학자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런 이미지를 보면 바로 옆에 이런 500년 전 독일에서 활동하고 있던 화가의 자화상이 떠오릅니다. 정말 직업병이 대단하죠. 놀랍게도 알브레이트 듀러의 자화상인데 저 사람도 정면을 응시하고 있고 손으로 자기를 가리키는 듯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미술사학자의 눈으로 보면 이거는 단순하게 구도만 같고 자세만 같은 게 아니라 사진을 통해서 굉장히 질감이라든지 눈이 초롱초롱한 저 눈 이런 것까지도 해서 본의 아니게 스티브 잡스는 누구를 굉장히 많이 흉내내고 있는 거예요? 500년 전 듀러를 흉내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현대 세계의 굉장히 천재라고 알려진 그 잡스가 500년 전 독일에서 활동하고 있던 천재 화가 듀러와 초상화로서 서로 연결하고 있는 이 세계, 저는 이런 세계의 신비로움이 마술같이 저한테 다가온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은 안 그러세요? 여러분, 저는 사실은 가끔씩 기업에 가서 강의를 할 때 이 사진을 자주 보여줍니다. 이유가 뭐냐면 우리나라 기업 하시는 그 CEO 분들께서 이런 사진으로 스스로를 나타내시는 분이 있을까? 이런 생각을 가끔 해보기 때문에 돌발적인 질문으로 이렇게 사실 찍으실 우리나라의 회사 대표분이 계실까요? 하는 질문을 던져보기도 합니다. 사실 여러분이 보시면 스티브 잡스라는 사람은 휴대폰을 만들고 파는 회사의 사장이에요. 그런데 지금 우리한테 다가오는 모습은 저 손의 자세가 우리 뭘 생각해 주는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떨 때 저런 자세를 하죠? 좋은 생각이 났다, 유레카 할 때 저런 정도의 아마 자세를 보여줄 겁니다. 스티브 잡스는 자기가 뭐라고 아마 세상한테 남기고 싶었냐면은 자기가 물건 파는 사람이고 그걸 하는 사람이 아니라 생각을 하는 사람이고 그 생각을 통해서 역사와 사회를 이끄는 그런 비전이 있는 인물이었다라고 세상에 알리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요, 그런 혁신적인 인물이 500년 전 화가의 모습하고 거의 비슷하다는 게 저한테는 약간 이런 걸 아이러니라고 해야 되나요? 이렇게 다가옵니다. 근데 재미있는 건 이 듀러도 베꼈습니다. 역사에 그냥 하늘 아래 새로운 건 없었던 거죠. 근데 듀러가 왜 베꼈을까요? 듀러의 저 자세는 원래는 하느님의 자세입니다. 하느님, 전 세계의 세상의 구원자로 온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속에 누구를 집어넣은 거예요? 자기의 모습을 집어넣은 겁니다. 초등학생도 있어갖고 정말 반갑습니다. 재밌게 들어줘야 되는데 제 수업을 지루하지 않죠? 잘 생각하시면 여러분 주변에 혹시 미술하는 친구 있어요? 미술 잘하는 친구 있어요? 하지만 지금은 미술을 하는 것이 그렇게 이상하지 않지만 500년 전에는 미술을 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노동자 아니면 일반 예술가의 대접을 받지 못했어요. 그냥 사회적으로 신발 만드는 사람, 그냥 매뉴얼한 스킬의 그런 노동자로 인정을 받았는데 이 듀러는 스스로를 다르게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나는 예술을 함으로써 좀 더 다른 가치를 구현한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죠. 바로 뭐냐면은 예술가가 창작을 한다는 점에 있어서는 신의 영역에 다가갈 수 있다는 겁니다. 바로 그 점 때문에 듀러는 스스로를 신으로의 모습으로 세상에 보여줬던 거죠. 이렇게도 만나고요. 그래서 오늘 또 뭐 재밌는 거 없을까 했는데 한국에도 이렇게 정면을 응시하고 우리를 강하게 쳐다보는 그림이 있습니다. 바로 이런 그림도 우리가 중세나 옛날에서 근대나 현대로 오면서 자각하는 인간, 새로움을 깨닫고 창작하고 무언가를 만드는 스스로 독립적인 인간을 얘기할 때 우리도 이 작품을 많이 생각합니다. 그러고 보면 동과 서는 다르고 지역과 시간은 약간 다르지만 이 두 분은 비슷한 고민을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요, 이 두 분의 눈싸움을 한번 시킨 적이 있는데 누가 눈싸움이 더 잘하실 것 같아요? 우리 할아버지가 더 잘하실 것 같죠? 눈을 아주 정말 매섭게 응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자각하는 근대인을 생각할 때 한국에서도 이 작품을 생각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이 작품이 아주 작은 작품이지만 국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혹시 이 작품을 직접 볼 때는 한번 정면으로 본 다음에 눈싸움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 이 작품의 가치가 아마 더 새롭게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어떤 그림이죠, 여러분? 이게 그림이라면 당혹스럽습니까? 굉장히 유명한 그림입니다. 어떻게 만들어진 것 같죠? 캔버스 위에 붓으로 그림을 그린 게 아니라 어떻게 한 거예요? 칼로 그어서 캔버스를 뚫었습니다. 예, 붓 대신 칼을 들었기 때문에 이 작가는 아주 또 위대한 이름을 세상에 남겼습니다. 아, 쉽네. 물론 처음 했기 때문에 유명하죠. 루치오 폰타나라는 사람입니다. 제가 이 작품을 제 친구하고 한번 같이 본 적이 있는데요. 홍콩에 가갖고 아트페어 때 제 친구랑 같이 봤습니다. 아트페어 하면 이렇게 작품들이 나와서 실제로 판매가 되는데요. 제 친구랑 같이 갔는데 제 친구가 이 작품을 보고 너무너무 신기해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발상을 해서 그림을 그릴까? 그렇게 좋아했고요. 한 번 더 놀랐어요. 가격표를 보고. 이런 그림이 10억이 넘어가요. 우와, 이거 정말 미술이 마술과 같이 즐거운 세계라는 거는 이게 정말 돈이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아, 그런데 이게 정말 좋은 작품인 건 알겠는데 왜 그렇게 비싸야 되는지는, 제 친구는 미술사를 하는 사람은 아니었거든요. 저에게 이건 정말 너무 비싼 거 아니야 했습니다. 그럴 때 저는 미술사학자로서 뭔가 재미있는 이야기, 의미 있는 이야기를 제 친구한테 해줘야 됐고, 그때 스마트폰을 꺼내갖고 사진 하나를 보여줬어요. 이게 이 사진을 보여주고 이 사진을 보여줬어요. 갑자기 자동차가 왜 나올까요? 눈썰미 좋으신 분은 뭔가를 찾았을 텐데 벌써. 이탈리아 피아트 자동차 중에서 명차로 손꼽히는 디자이너의 명품 디자이너로 손꼽히는 그 전설적인 자동차입니다. 쿠페이고 1990년 3년부터 지어졌는데요. 뒤를 한번 볼까요? 어딘지 아시겠어요? 예, 이 차의 디자이너는 그 루치오 폰타나라는, 아까 이 선을 긋고 칼을 들어서 했던 이 작가를 너무나 좋아했어요, 이 디자이너가. 그래서 이 디자인 컨셉으로 그 선, 그 느낌을 색채까지 가져와서 디자인에다 집어넣었습니다. 그렇죠. 미술은 어떻게 보면 루치오 폰타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걸 얼마에 산 거예요? 10억이든 50억이든 돈 주고 사야 되지만, 이 디자이너는 이 작품의 가치를 알아니까 더 훌륭한 부가가치를 생산할 수 있는 영감의 원천으로 미술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미술이 마술보다 더 좋은 또 한 가지 이유를 이렇게 저희가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예, 정말 이런, 남들은 이걸 보고 재미있고 흥미로운 그런 거로 생각했지만, 여러분들이 이 작품을 보고 이것을 다른 쪽과 확산시키고 연결시킨다면 이 작품을 소유한 것 이상의 가치를 발현할 수 있기 때문에 미술은 매력이 있습니다. 넷째, 예, 아마 여기 청소년들이 있고 청년들이 있어갖고 이 얘기가 조금 가슴에 안 닿아올 수도 있지만, 미술은 사실은 어떨 때는 굉장히 뜨겁게 다가올 수도 있지만 어떨 때는 굉장히 우리한테 여유와 휴식을 주는데, 다른 휴식하고 달리 그냥 우리가 누워서 뭐 스마트폰을 한다든지 테레비를 보는 거와 달리 미술을 통해서는 창조적 휴식에 빠져들 수가 있습니다. 멋진 말이네요, 제가 해놓고도. 만약에 여러분이 저런 소위 말하는 여러분이 이런 작품만 했으면, 솔직히 말하면 이 작품을 좋아하는 많은 분들이 계시는데, 그 이유는 이 작품에서 이런 표현이 있으면 잘릴지 모르겠지만 멍 때리기 좋은 거예요. 그냥 이 작품을 보면서 그냥 멍하게 있으면 머리가 비어진다는 겁니다. 머리가 비어져야 새로운 게 들어가죠. 그 과정에 있어서 미술이 큰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미술은 마술보다 굉장히 좋은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정말요? 예, 그런 예를 한번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아마비 백신을 만들었고, 바로 이런 분들은 정말 세계 평화에 큰 기여를 한 그런 분이시죠. 이분은 거의 라이센스도 풀어갖고 정말 싼 값에 소아마비 백신을 다 했던 분입니다. 이분이 그 워커홀릭이에요. 월화수목금금금 맨날 일만 하는데 문제가 해결이 안 됐다가 어떻게 해결했던 거예요? 중세 성당을 걷다 보니까 머리가 갑자기 하늘하고 연결이 되듯이 그간 연구실에서 해결하지 못한 문제를 이렇게 휴식과 여유, 답사를 통해서 찾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도리어 여행을 갔더니 좋은 아이디어가 생기는 그런 아마 그 대반전이 이분한테 일어났던 것인데, 제가 그래서 하나 보여드리는 것은 이분이 그래서 높은 천장을 좋아했대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도 높은 천장이 있습니다. 여기 어디죠? 예, 혹시 명동성당에 가시면 여러분 이런 높은 천장 하에 있어서 또
새로운 영감의 원천을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미술은 정말 미술관은 굉장히 우리 주변에 가까이 있고 크게 돈도 안 드는 멋진 힐링의 장소라는 것을 알고 아까 같은 창조적인 휴식을 할 수 있는 곳이라는 것을 안다면 여러분이 더 즐겁게 미술을 마술보다 더 좋은 거라고 생각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 이야기로 가겠습니다. 외교관이 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소양 중에 하나가 뭘까요? 당연히 외국어일 거랍니다. 근데 저는 여러분한테 제가 책에서도 썼지만 미술은 일종의 우리한테 외국어 같은 부분이 있습니다. 외국어처럼 미술을 좀 안다면 새로운 세계에 다가갈 수도 있고요. 외국어처럼 미술도 문법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만 조금만 깨우친다면 여러분은 미술을 굉장히 쉽게 생각하고 미술이 어느 순간 여러분에게 말을 걸어오는 그런 마법 같은 순간을 느끼실 수도 있습니다. 시간이 잠깐 전 없지만 그래도 말씀드리면 제가 이런 표를 한번 보여드리면 어떻게 보이세요? 별로 감흥이 전혀 없으시죠? 제가 굉장히 재미있는 일이 있었는데 제 학생들하고 재미있는 수업을 하나 들었어요. 마케팅 담당을 하는 대기업 상무님의 수업을 들었는데 그 상무님이 이런 표를 보여주면서 갑자기 표정이 밝아지더라고요. 왜 그러시냐고 물어봤더니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곡선을 여러분이 보고 있대요. 그게 뭐예요? 그랬더니 매출액 신장 곡선이라는 거예요. 이 마케팅 이사님한테는 이 매출액이 올라가는 표만큼 아름다운 선이 없는 거예요. 너무나 아름답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때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저렇게 아무런 선도 우리가 관심 있게 본다면 말을 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고요. 만약에 여러분 이런 그림을 한번 보시죠. 둘 중에 어느 그림이 여러분이라면 이 외교원 방에다가 걸고 싶습니까? 외교관은 어떤 그림을 좋아해야 될까요? 단정한 그림? 아니면 창조적인 그림? 그런 질문을 던지니까 갑자기 두 그림이 새롭게 보이죠. 여러분은 드디어 추상미술, 미술 중에서 가장 어렵다는 추상미술이 어떤 세계인지를 벌써 아셨습니다. 한쪽은 반듯반듯하고 질서정연하고 한쪽은 뭐예요? 움직이고 다이나믹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세계가 실제로 추상미술의 세계이지만 우리 주변에 있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냐에 따라서 굉장히 쉽고 재미있게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방금과 같이 이렇게 만드는 그림들을 한번 생각한다면 모르겠어요. 여기 학생들이 어느 그림을 혹시 자기 책상 앞에다 놓으면 공부가 더 잘 될까요? 모르겠습니다. 저라면은 둘 다 놓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제가 조그만한 선, 조그만한 단서만 있어도 우린 읽어냅니다. 그렇다는 걸 한번 보여드릴 수 있는 작은 게임을 한번 던지겠는데요. 여러분이 두 그림을 보면 둘 다 붓터치에 불과해요. 이 두 붓터치를 보시면 어느 게 한국 사람이 했는지 하고 질문을 던지면 찾을 수 있겠어요? 한 사람은 미국 사람의 붓터치고 하나는 한국 사람의 붓터치입니다. 어느 게 한국 작가의 붓터치일까요? 어떻게 이렇게 잘하세요? 역시 똑똑한 분만 오셨군요. 요게 한국 작가의 붓터치입니다. 서양 작가는 저렇게 공간을 많이 남겨놓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조그만한 저 선 하나도 의미가 있다는 걸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좀 레벨을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개의 그림 중 어느 게 한국 작가의 그림일까요? 꼬마들 왼쪽 오른쪽 많이 실제로 보면 거의 100% 맞춥니다. 어느 작품은 한지에 그려졌기 때문이죠. 한지를 서양 사람이 쓸 수는 있지만 한국 작가만이 한지의 느낌을 살려내겠죠. 이게 한지로 그린 그림입니다. 형태는 비슷하지만 이 단순한 그림도 우리의 정체성을 드러낼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세계라는 것. 미술은 단순하지만 분명히 말을 한다는 걸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좀 돌발적인 질문으로 이 수업을 시작했어요. 미술하고 마술. 근데 사실은 결론에 와서 말씀드리는 것은 미술하고 마술은 원래 시작이 같았습니다. 여러분이 보고 있는 동굴벽화의 그림을 여러분이 보고 계시는데요. 동굴벽화 지금부터 2만 년 전, 거의 3만 년 전에도 있었고 지금 보는 우리 서양 문화사라든지 미술사에 항상 등장하는 라스코 동굴벽화 같은 경우는 17,000년 전에 그려진 그림입니다. 그런데 이런 그림을 누가 그렸냐라면은 화가가 그렸겠죠.
하지만 그 화가는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지금 보는 마술사 같은 그런 분들이 화가였던 거라고 우리는 지금 추정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없는 저런 공간 속에서 새로운 세계를 그릴 줄 알고 있었던 사람은 진짜 마술같이 사람들을 그때 놀랍게 해줬겠죠. 여기서 미술이 생각했다는 걸 생각하면 미술과 마술은 정말 같았던, 시작과 근원을 같이 했던 그런 세계였다는 것을 또 한번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면서 마치고 싶은데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은 혹시 기회가 되시면 이런 멋진 동굴벽화를 탐험할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모 일간지에 길게 제 경험담을 써서 오늘 나오기도 했는데요. 이런 동굴벽화를 보시면 이 동굴벽화가 그대로 이렇게 그냥 그림을 그리라고 만든 벽화가 아닙니다. 동굴벽화는 울퉁불퉁 튀어나온 곳이에요. 그 울퉁불퉁 튀어나온 모호한 공간 속에서 우리 조상님들은 뭘 생각했던 거예요? 자신들이 그때 보았고 대척했던 동물들을 생각하면서 그 동굴에 맞춰서 이런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림도 커요, 작아요? 얼마나 커요? 소보다 더 크게 저런 그림들을 그린 거 보면은 우리 조상님들은 호모사피엔스의 원류는 처음부터 모호한 가운데서도 우리 지식을 끄집어내는 능력이 있었고, 그런 능력은 마술과 같이 있었고, 그런 마술을 한다는 점에서 우리의 능력은 굉장히 앞으로도 더 무궁무진하게 나갈 수 있다는 얘기를 여러분한테 드리고 오늘 제 수업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